자, 이제 마지막, 이제 세포와 물질 대사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가볍죠.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그러면은 문제가 대단히 찌질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를 해두고 여러분들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대신 외울 게 워낙 많아서 상대적으로 양이 좀 적지 않나. 근데 왜 지구 시스템 과학은 양도 적은데 이렇게 전내 많아? 외울 게. 자, 보자. 그림은 엽록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부터 C는 내막, 스트로마, 타이라코이드 막을 나타냈대요. A가 이제 내막이죠. 내막이고, C가 타이라코이드 막이고, 네. 그 다음에 B가 바로 스트로마에 해당이 되겠죠. 기질에 해당이 되는. 자, 전자 전달계는 타이라코이드 막에 있어요. 스트로마에 라이보솜도 있고 DNA도 있고, 타이라코이드 막에 광합성 색소에 해당되는 광계가 존재를 하게 돼요.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린 간은 세균 기역과 녹주류인 핵함을 이용한, 징그러, 바글바글하다. 자, 이용한 엥겔만의 실험을 어떤 식물 피의 작용 스펙트럼을 나타냈는데, 여기서 사용한 세균은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는 호기성 세균에 해당이 됩니다. 개미 같냐? 여기서 보니까. 자, 기역은 호기성 세균인 산소 세균에 해당이 되고요. 가에서 청자색광 이쪽과 그 다음에는 적자색광 이쪽에서 산소가 많이 발생을 했다. 결국에는 여기가 주로 광합성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 흡수광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작용 스펙트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작용 스펙트럼도 보통 여기에서 광합성을 활용을 하니까 청자색광하고 적색광에서 주로 사용을 하죠. 핵함하고 세균에 모두 엽록소 A가 있다. 호기성 세균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애는 아니기 때문에 엽록소를 가질 수는 없죠. 산소 발생하는 핵함과 P가 뭐야? 나는 이게 식물 P구나. 자, 식물 P면은 당연히 엽록소 A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핵함에서 흡수하는 주로 빛이랑 얘가 광합성에 사용하는 빛이랑 거의 비슷하죠. 만약 세균을 P로 받는 애시죠.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죠. 자, 난독증인가? 자,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자, 그림은 광합성 과정을 나타냈대요. 자, ADP, CO2, H2O, 그 다음에는 NADPH, O2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명반응의 산물로 생기는 기억은 여기서 누가 들어가야 돼? 안 반응할 때 CO2가 들어가야 되고, 명반응을 할 때는 물이 들어가고 산소가 빠져나오고, 여기서 NADPH가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리을이 바로 ADP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 물음표는, 갈고리는 NADP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자, 기억은 명반응에서 전자공여체, 물이죠. 물이 바로 광분해가 일어나게 되니까 포도당 한 분자가 합성이 될 때 이용되는 이산화탄소는 총 6분자 맞고, 디귿은 명반응의 최종 전자 수용체이다. 명반응의 최종 전자 수용체는 NADP 플러스예요. NADPH는 명반응의 전자 수용체가 아니라 생성물이에요. 생성물. 조심하세요. 달라요. 리을은 인산기를 가진다. 리을은 뭐야? 리을은 ADP니까 인산기 안 가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미음은 산소다. 미음은 산소다. 맞죠? 그러면 옳지 않은 게, 인산기 가지네. 왜냐면, 순간 깜빡이네. ADP면 인산을 몇 개 갖는 거예요? 2개를 갖는 거잖아요. 그쵸? 같죠? 따라서 3개를 안 가지는 거지, 인산기는 2개를 갖고 있으니까 얘가 틀렸죠?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분명 선생님처럼 헷갈리는 애들 있을 거야. 인산 떨어졌으니까 인산 없다 하고. 그치? 자, 4번. 그린 간은 힐의 실험 중에 일부를 나는 산소의 동위원소인 18산소를 이용해서 루벤이 실험한 실험 중에 일부를 나타냈는데, 지금 처음에 넣어준 거는 여기서는 이 광분해 과정에서 이게
산소가 발생을 하면서 전자가 나오잖아요. 그 전자를 받아서 옥살산 3가 철이 전자를 받으면서 옥살산 2가 철로 환원되는 과정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물에서 기인하니까 그냥 산소가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일단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니은은 방사성 산소 아니에요. 그래서 가와 나를 통해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분해돼서 산소가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물이 분해돼서 산소가 발생을 한다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된 거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그림은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식물의 타이라코이드 막에 있는 관계 X의 구조를 나타내는데, 가와 나는 타이라코이드의 내부랑 스트로마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지금 여기가 내부죠.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고 있는 이쪽이 내부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가 스트로마 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반응 중심 색소가 엽록소 A고, 색소 분자 얘는 엽록소 B에 해당이 됩니다. X의 반응 중심 색소는 바로 P600, X가 뭐냐, 여기서. X의 반응 중심 색소는 P680이다. X가 관계 X. 맞죠?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관계 중심 색소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관계 1이 있고 관계 2가 있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왜 680이냐면은 물에서 빠져나온 전자가 여기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 녀석은 비순환적 광인산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서는 전자를 어떻게 됩니까? 물에서 공급을 해주는 거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정확하게 얘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관계 2예요. 네. 관계 2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P680이 많고, 그 다음에 수소이온의 농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더 높아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서 이쪽으로 화학적 쌍토가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광합성으로 포도당 한 분자가 합성이 될 때 발생을 하는 기억 산소 분자 수는 6, O2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틀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어떤 식물의 명반응의 전자 흐름의 일부를 나타내는데, 지금 얘는 비순환적 광인산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녀석은 관계 2, 얘가 관계 1에 해당이 되겠죠. 자, 가에서 여기가 전자 전달이지. 전자가 전달이 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스트로마에서 타이라코이드막 내부로 수소를 능동 수송을 해줍니다. 맞죠? 이 전자의 흐름에서는 여기서 이 관계 2로 공급되는 전자는 물의 광분해 과정에서 발생은 여기 나오는 거기 때니까 이때 산소가 발생을 해야 되죠. 틀렸고, B에서 방출된 전자는 A의 반응 중심 색소를 여기서 얘는 누구한테 가요? NADP 플러스를 환원을 시키는 거지 일로 안 가요. 순환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1번 기억만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봅시다. 그린 가는 광합성이 활발한 어느 식물의 관계 X에서 일어나는 명반응의 과정의 일부를 나는 이 식물의 잎에 광합성 색소를 추출해서 TLC판에 전개시킨 결과를 나타냈대요. 기억은 켈빈회로에 사용이 되는 명반응의 산물이니까 NADPH에 해당이 될 거고, 요 윗부분이 바로 스트로마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스트로마고, 그 다음에는 기억은 켈빈회로에서 사용하는 명반응의 산물이고, 니은은 반응 중심 색소이다. 니은은 반응 중심 색소고, 그 다음에는 가와 나는 위가 엽록소 A고 아래가 B예요. 자, 엽록소 A가 엽록소 B보다 전기율이 더 크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NADPH한테 전자를 줬다라는 소리는 이 녀석은 현재 관계
1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중심 색소가 P700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ATP가 아니라 NADPH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은 관계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엽록소 A예요. 여러분들 관계 1도 엽록소 A고 관계 2도 엽록소 A예요. 둘 다 엽록소 A고 엽록소 B는 중심 색소가 아니에요. 따라서 니은은 가예요. 가. 그러니까 엽록소 A가 관계 1, 관계 2 다 해당이 된다. 관계 2의 중심 색소다. 자, 여기 있는 요 주변 색소가 B야. 관계 X는 순환적 전자 흐름에 관여한다. 그렇죠. 관계 1에서는 순환적 광인산화가 일어날 수가 있죠. 관계 2는 비순환적 광인산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만 관여를 해주죠. 자, 그 다음에 8번. 표는 두 종류의 전자 흐름 A하고 B의 특징을 나타냈는데 하나는 순환적이고 하나는 비순환적이에요.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 물의 광분의 NADPH의 생성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전자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거는 순환적 비순환적에서 다 일어나게 되는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의 광분해하고 NADPH는 비순환적에서만 일어나니까 따라서 얘가 다 동그라미에 해당이 될 거고 얘가 X, 이거는 X겠네. 결국에는 B가 비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고 A가 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니은은 바로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이 될 거고, 둘은 뭔지는 몰라요. 지금 NADP하고 물의 광분해는 어차피 뭐에서만 비순환적 광인산화 과정에서만 일어나게 되니까 따라서 A는 X인 거 맞고, 공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반응은 산화 환원 반응이 맞고, 관계 2는 비순환적 광인산화 과정에만 관여를 하게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9번 봅시다. 그림은 켈빈 회로에서 물질 전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부터 C는 3PG, RUBP, PGAL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지금 똑같이 들어가는 얘가 ATP죠. 결국에는 ATP, ATP고 얘가 NADP, H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3PG를 PGAL로 바꾸는 과정에서 두 개가 다 들어가고 얘가 RUBP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ATP가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니은은 NADPH가 맞고요. 14CO2를 주입했었을 때 가장 먼저 14탄소로 표시되는 물질은 최초 생성물인 3PG에 해당이 되는 게 맞고, 한 분자당 탄소수는 요거 3C, 얘도 3C, 얘는 5C에 해당이 되니까 C가 B보다 많죠. 그쵸?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고,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림은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식물에서 빛 조건을 달리했었을 때 시간에 따른 물질 기억과 니은의 농도를, 자, 그러면은 빛을 차단을 했었을 때 늘어나게 되는 물질은 이건 앞에서도 많이 풀었죠. 3PG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줄어드는 게 RUBP에 해당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RUBP를 소비해서 3PG까지는 만들어지는데 3PG에서 PGAL로 가기 위해서 수소랑 ATP가 필요한데 명반응이 안 일어나면 ATP하고 NADPH가 안 생기니까 3PG는 계속 쌓이고 RUBP는 줄어들고 이렇게 되겠죠. A와 B는 3PG랑 RUBP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분자수는, 자, A와 B는 지금 분자수가 6분자가 고정이 될 때, 그러면은 한 바퀴로 보면은 얘는 6개고 얘는 3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바퀴니까 2배를 해주면은 12개에 6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분자당 인산기 수는, 그 다음에 얘가 분자수가 12개가 생기는 게 3PG죠. 얘가 3PG고, 그 다음에 A가 RU, B, P에 해당이 되는데, 얘는 2개의 인산기를 가지게 되고, 얘는 1개의 인산기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B다. 기억이 3PG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B가 맞고, 자, 타이라코이드 내부에 들어있는 pH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낮다. 지금 T1일 때는 빛이 있으니까 ATP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 따라서 이때는 화학적 삼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더 낮다가 맞죠. 그 다음에 A는 B 더하기 C보다 더 커야지. 그러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표는 과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녹주류에 P의 조건을 주었을 때 시간에 따른 빛의 물질 가와 나의 농도를 상대값으로 나타냈대요. P는 빛 차단과 CO2 농도 감소 중에 하나래. 자, 그러면 가와 나는 3PG와 RUBP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탄소수분의 인산기가 지금 3PG 같은 경우에는 3탄소의 인산기가 하나고, 그 다음에는 RUBP 같은 경우에는 5탄소의 인산기가 2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가 더 크죠. 가가 나보다 크니까 RUBP가 가고 3PG가 나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지? 그러면 가가 RUBP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나가 3PG에 해당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3PG는 계속 늘어요. 근데 RUBP는 자꾸 줄어요. 그러면은 빛 차단을 시켜준 상태다. 그렇죠? 빛 차단을 시켜줘서 RUBP가 3PG로까지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환원 과정이 못 일어나는 거니까, 따라서 기억은 빛 차단이고 가는 RUBP고, 켈빈 회로에서 5분자의 PgAl이 가로 전환이 될 때 사용되는 NADPH의 분자 수는 없어요. ATP가 3분자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NADPH는 3PG가 PgAl로 가는 과정에서만 사용을 해주게 되니까 맞는 거는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림은 식물세포의 엽록체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인산화 반응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자, 엽록체하고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되는 인산화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 전자전달계를 이용을 해서 가죠.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은 가가 막사이 공간에 해당이 되는 거 맞고요. 엽록체에서 기억은, 얘는 어디 있어요? 틸라코이드 막 안에 있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기억을 통해서 가에서 나로 수소이온이 이동할 때 ATP가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ATP가 생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그림은 식물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를 나타냈는데, A하고 B는 TCA 회로, 즉 여기가 B가 TCA 회로에 해당이 되는 거고, B가 켈빈 회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전자전달 여기서, 즉 포도당을 합성하는 켈빈 회로로 들어가는 게 이산화탄소, 여기로 공급되는 얘가 산소, 그 다음에는 여기서 기억은 물이 이렇게 공급이 돼야지 맞게 되겠죠. 자, 가와 나는 ATP는 모두 화학적 삼투로 일어나게 된 것이다. 아니지. 자, 여기 가는, 여기서 만들어진 거는 화학적 삼투가 맞아요. 전자전달계에서 만들어진 거. 근데 포도당이 피루부산에서 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기억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A와 B가 일어나는 장소는 각각 자체 라이보솜이 있다. A가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냐면 스트로마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일어나는 장소는 바탕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자체 라이보솜이 있죠. 니은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그쵸, 최종 전자 수용체는 산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맞겠죠. 그 다음에 14번. 그린 가하고 나는 생쥐와 식물을 밀폐된 용기에 넣고 관찰한 과합성에 대한 두 가지의 실험을 나타냈어요. 자, 가를 통해 식물은 동물의 호흡으로 그죠, 오염된 공기를 정화를 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산소로 발생한다라고 개념은 없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빛이 주고 안 주고까지 했잖아. 이건 처음의 실험, 이건 나중 실험. 나에서 빛의 유무는 통제 변인이 아니라 조작 변인이죠. 나를 통해 이산화탄소로부터 탄수화물이 합성이 됨을 알게 되었다가 아니라 과합성을 하는데 빛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된 실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5번. 자, 그림은 어떤 식물에서 기억과 니은의 조건을 달리했었을 때 과합성 속도예요. 자, 이렇게 잠깐 과합성이 생기고 없어진 거는 뭐가 없고 빛은 없고 이산화탄소는 있고, 여기는 빛은 있는데 CO2는 없는 조건이죠. 그죠? 자, 따라서 기억과 니은은 빛하고 CO2예요. 따라서 탄소 고정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빛이 필요한 이유는 즉 명반응에서 암반응에 필요한 이 탄소 고정 과정에 필요한 ATP하고 NADPH를 지속적으로 생산을 해줘야 탄소 고정 과정인 암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다음 16번. 과합성 명반응에서 순환적 전자 흐름과 비순환적 전자 흐름의 공통점은 둘 다 뭐가 만들어진다? ATP가 만들어진다. ATP가 만들어지고 ATP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가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바로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만 뭐가 일어나게 돼요? 광분해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NADPH도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비순환적 과정에서 산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NADPH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순환적 과정에서는 ATP만 나와요. 다른 거는 나오지 않고. 자, 그 다음에 17번. 그림은 과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어떤 녹조류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변화를 시켰을 때 시간에 따른 물질 기억하고 니은 중에 하나래요. 자,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확 줄여버렸어. 확 줄여버리면은 결국에는 이산화탄소랑 결합해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물질이 3PG의 농도 자체가 줄어버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기억은 3PG에 해당이 될 거고, 그렇게 판단한 까닭은 이 켈빈 회로에서 CO2하고 최초로 결합하는 물질이 RUBP고, 이걸로 인해서 3PG가 만들어지는데 이산화탄소 공급이 안 돼 버리면 결국에는 3PG 생성이 안 되니까 농도가 줄어버리겠죠. 그래서 따라서 저렇게 판단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중단원 고난도 진짜 마지막. 자, 이제 세포와 물질에서 맨 마지막 네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그림은 켈빈 회로에서 물질 전환 과정의 일부를 표는 과정 1과 2에서 A부터 C에 사용 여부를 나타냈대요. X, Y, Z는 3PG, PGA에 RUBP를 순서 없이 나타낼 것이고, A부터 C는 ATP, CO2, NADPH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CO2를 쓰는 과정은 하나예요. 뭐냐면 RUBP에서 3PG로 갈 때는 뭐만 씁니까? CO2만 써요.
그 다음에 이 3PG에서 PGAL로 가는 요 과정에서는 ATP도 쓰고 그 다음에는 NADPH도 써요. 그 다음에는 PGAL에서 RUBP로 가는 과정에서는 ATP만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둘 다 안 쓰는 거는 결국에는 요 두 과정에서는 CO2는 둘 다 안 써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CO2에 해당이 될 거고 둘 다 쓰는 게 ATP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ATP에 해당이 될 거고 얘는 NADPH 이렇게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정 1하고 2에서 둘 다 CO2는 안 쓰니까 그러면은 얘가 RUBP하고 3PG가 둘 중에 하나겠지, 결국에는. 얘가. 그러면은 1과정에서 쓰면은 ATP하고 NADP를 썼으니까 얘가 3PG에서 PGAL로 가는 과정이고 얘가 RUBP로 가는 과정이고 RUBP에서 3PG로 가야 되니까 니은 과정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포도당 한 분자를 합성하는 데 필요한 분자 수는 B가 C보다 더 많다. B가 C보다 많죠. 즉, 총 이게 한 사이클링이 돌 때, 즉 3CO2당 ATP가 9개가 필요하고 NADPH가 6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포도당 한 분자는 6CO2가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는 18개, 12개가 필요하니까 ATP가 더 많아요. 그쵸? 그래서 맞죠? 한 분자당 X의 탄소수, X는 PGAL은 3개예요. Y의 인산기, 3PG 인산기 하나야. Z, RUBP 5개야. 그렇기 때문에 다 요즘에는 3분의 6이 되니까 2예요. 회로의 진행 방향은 지금 선생님이 찾아줬죠. 니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그림은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어떤 식물의 명반응에서 전자가 전달이 되는 경로를 나타냈대요. 자, 보면은 이 녀석이 바로 관계 B에 해당이 될 거고 B가 바로 관계 1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로 1이 비순환적 광인산화네. 그치? 경로 1이 비순환적 광인산화. 이렇게 가는 비순환적 광인산화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경로 1에서 최종 전자 수용체는 맞죠? NADP 플러스가 되는 거 맞는 거고. 자, 관계 2가 P680나노미터를 쓴다란 말이에요. 그죠? P680을 쓰는 거고, 이 녀석은 P700을 쓰는 거니까, 따라서 반응 중심 색소가 가장 잘 흡수하는 빛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짧죠. 680이니까. 자, 지금 물질 P는 기역에서 전자 전달을 차단한대요. 그러면 전자 전달을 차단하면 전자 전달을 차단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수소의 능동 수송이 차단이 돼요. 능동 수송이 차단이 돼버리면 원래 틀라코이드 막, 타이라코이드 막의 내부의 pH는 올라가고 스트로마의 pH는 상대적으로 내려가야 돼요. 원래 능동 수송이 일어나서 여기가 낮아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처리한 후가 pH를 처리하기 전보다 얘는 크고 작아져 버리니까 커지는 게 맞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그린 가는 어떤 식물에서 기역과 니은 조건을 달리 했었을 때 시간에 따른 A의 pH를 나타냈대요. A가 지금 타이라코이드 막 내부죠. 여기가. 그지? 타이라코이드 막 내부에 해당이 되는 거고 B는 스트로마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자, 기억하고 뒤에는 빛과 CO2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자, A와 B는 스트로마와 타이라코이드의 내부를 나타냈고 A는
A와 B 중에 하나래요. RUBP의 농도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더 높대요. 그럼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RUBP가 높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이산화탄소가 공급이 안 된 거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T2일 때 RUBP의 농도가 더 높다. 고정할 CO2가 없다. 그러니까 얘가 CO2, 얘는 CO2. 기억이 CO2고 얘는 빛이죠. 빛. 자, 빛이 없고 빛이 있으면 빛이 있는 상태가 됐었을 때 어디에? A의 pH가 낮아졌죠. 그러면 빛이 있는 상태에서는 광인산화가 일어났으니까 바로 타이라코이드 막 내부에 pH가 낮아져야지 맞게 되겠죠. 자, 따라서 기억은 이산화탄소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거는 A가 맞죠. B에서 스트로마에서 NADPH에 대한 NAD 플러스의 양은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이게 NADP 플러스가 NADPH가 많아지려면 결국에는 빛이 계속해서 있어야지 NADPH가 늘어나는데 만약에 빛이 없으면 T2하고 T3하고의 차이가 얘는 빛이 있는 상태고 얘는 빛이 없다란 말이에요. 그럼 빛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얘가 생성이 되고 얘도 계속 생성이 되는데 빛이 없으면은 일단은 만들어 놓은 NADPH를 쓰니까 얘는 늘어나는데 얘는 생성이 안 되니까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따라서 T3일 때가 어떻게 돼요? T2일 때보다는 더 커야 되니까 틀렸죠. 그래서 답은 니은만 맞게 되는 거죠. 잠깐은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생성이 안 되는 거를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봅시다. 그림은 켈빈 회로에서 물질 전환 과정의 일부를 표는 클로렐라 배양에게 14탄소를 공급하고 14의 CO2를 공급하고 빛을 비춘 시점 1부터 3에서 얻은 세포 추출물에서 물질 기억부터 디귿의 14탄소 함유 여부를 나타냈대요. PGA, 3PG, PGAL, RUBP인데 기억부터 디귿은 가나 다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그러면은 5초, 90초, 5분이면은 맨 처음에는 3PG만 처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PGAL이 나와야 되고 그죠? PGAL이 나와야 되고 시간이 더 흐르면은 RUBP까지 다 나와야지 맞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1, 2, 3 기억부터 디귿은 가나다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그럼 가장 짧을 때는 하나가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는 2개, 3개니까 얘가 5초, 얘가 90초, 얘가 5분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다 나오는 얘가 최초 생성물인 3PG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성물인 얘가 PGAL 얘가 마지막 생성물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RUBP 이렇게 되면은 맞겠죠. 자, 90초일 때 그러면은 순서 없이 나타냈고 기억이 다래. 그럼 얘가 PGAL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가 3PG죠. 얘가 3PG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가 RUBP 이렇게 해당이 될 텐데 90초일 때 가는 14탄소를 흡수를 한다. 그러면은 가가 RUBP니까 14탄소 함유 안 되죠. 자, 생성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인산기분의 탄소수는 나가 3PG인데 3PG는 인산기가 하나고요. 탄소수가 셋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은 RUBP죠. RUBP는 인산기가 2개고 탄소수가 5개니까 나가 디귿보다 크다. 그죠? 3이고 2.5니까 맞죠? 켈빈 회로에서 기억이 디귿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PGAL이
RUBP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NADP 사용 안 하죠. ATP만 사용이 돼요. 그죠?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예, 요거, 세포 물질에서 하는 거, 예, 고생이 많았고, 아마 앞에보다는 뒤에가 어려울 거예요. 그죠? 이 광합성하고 세포 과정이 어렵고, 외워야 될 것도 많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부담감이 좀 적은 과목이라, 선생님도 이제 강의를 좀 빨리 끝냈고, 여러분들도 내신 대비 잘해서, 예, 좋은 성적 받기를 기원합니다. 알겠죠? 다른 강의에서 만납시다. 안녕.